영국에서 한국 여권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계속되면서 현지 한국인들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외교부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국제회의를 통해 영국 측에게 진실을 공개하지만 이 발표를 들은 영국인들은 오히려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한국 외교관이 밝힌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리 난리가 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런던에서 해외 유학 컨설팅 회사에 취업하려고 준비 중인 평범한 영국 여성이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항상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어요. 특히 해외 취업이나 이주에 관심이 많아서 각 나라의 여권, 파워나 비자 정책 같은 것들을 자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스웨덴 출장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줄 몰랐죠. 스웨덴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히스로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께 갈 친구들은 일본인 사쿠라와 중국인 리웨이였어요. 셋 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이번 스웨덴 출장도 각자의 업무상 일정이 겹쳐서 함께 가게 된 것이었죠. 공항 카페에서 만난 사쿠라는 여행 가방을 끌고 오더니 첫 마디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말이죠. 에밀리, 너 한국 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여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 여권 이야기를?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사쿠라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제 온라인에서 한국 여권이 세계 최강이라는 기사를 봤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여권이라고 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싶어서. 사쿠라의 표정에는 어딘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과장된 뉴스를 본 것처럼 말이죠. 그때 리웨이도 끼어들었어요. 평소 신중한 성격의 리웨이답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맞아,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한국 여권. 솔직히 유럽 입국도 겁나지 않을까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것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한국 여권. 유럽도 못 간다더니.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사쿠라와 리웨이는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 명 모두 어딘가 조롱 섞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치 우리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았죠. 그러게 말이야.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그냥 평범한 수준일 텐데 왜 그렇게 과장해서 홍보하는 걸까? 리웨이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권 파워가 그렇게 뛰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쿠라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일본 여권도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체감이 안 되거든. 한국은 더욱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국 여권을 가진 제가 봐도 아시아 국가들의 여권이 유럽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희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이 주제는 계속 이어졌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우월감과 함께 약간의 호기심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평범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제가 말하자 사쿠라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인기라고 해서 여권까지 특별해질 리는 없지. 리웨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문화적 영향력과 정치적, 경제적 신뢰도는 다른 문제니까요. 저희는 모두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생각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비행기 탑승 안내방송이 나오자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곧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아를란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한국 여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에도 사쿠라,
리웨이와 함께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 저는 평소처럼 외국인 전용 줄에 섰습니다. 영국 여권을 들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옆을 보니 자동 입국 게이트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럽연합 시민들이 이용하는 빠른 통과 구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도 곧 제 차례가 올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한 아시아인이 자동 입국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아시아인인데 왜 저쪽으로 가지?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손에는 진한 빨간색 여권을 들고 있었죠. 그 사람이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계에서 초록불이 켜지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해버렸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분명히 아시아인인데 어떻게 유럽연합 시민처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여권 색깔 봤어? 리웨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웨이도 같은 것을 본 모양이었어요. 빨간색이었는데 혹시 한국 여권 아닐까? 사쿠라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만약 정말 한국 여권이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입국 심사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은 제 영국 여권을 받아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출장입니다. 국제관광회의에 참석하러 왔어요. 며칠 동안 머무를 예정인가요? 사흘 정도요.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저는 계속 그 한국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짐을 찾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쿠라와 리웨이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여권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정보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국 여권, 세계 최강 여권 지수위 한국 여권 소지자, 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로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력한 건가요? 여러분, 이거 좀 봐요. 저는 사쿠라와 리웨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야? 이게 맞는 정보인가? 리웨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터넷 정보야 과장된 것들이 많잖아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혼자 방에서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 여권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는 거였어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의 수도 엄청나게 많았고 여권 위조율도 거의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늘 공항에서 본 그 한국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가 자동 게이트를 통과할 때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가요. 혹시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다음 날 국제관광회의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스톡홀름 국제관광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로비는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로 북적거렸어요. 저는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여행 트렌드와 비자 정책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제 업무와도 직결되는 내용이어서 집중해서 들을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발표자 명단을 보니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지훈 마이너스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국 과장. 한국 외교관이 발표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한국 여권에 대한 의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세션이 시작되고 몇 명의 발표자가 나온 후 드디어 이지훈이라는 한국 외교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본 그 한국인과 비슷한 인상이었어요.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나온 이지훈입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오늘은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과 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지훈이 첫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에 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나라의 여권 파워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올해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 여권은 세계 위를 기록했습니다. 개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로 한국 여권이 세계 최강이었던 거예요. 어제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사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수치 뒤에 숨어있는 신뢰도입니다. 이지훈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러자 여권 위조율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0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죠. 제 마음속에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신뢰도 때문에 유럽 각국 공항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지훈이 말을 계속하자 저는 더욱 집중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자동 입국 게이트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곳 스톡홀름 공항에서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어제 제가 본 그 한국인이 자동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럽 공항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경례까지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공항 직원들이 한국 여권을 보면 특별한 존중의 표시를 합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신뢰도와 여권의 안전성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높은 신뢰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다시 질문하자 이지훈은 더욱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적 안정성이죠. 둘째, 한국인들의 해외에서의 모범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의 꾸준한 외교 노력이고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이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지훈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회의장 카페에서 이지훈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여권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한국 여권이 세계 최강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이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예요. 이지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년대 한국 여권의 파워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죠. 두 그래프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다른 나라의 통계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가장 큰 요인이죠.
경제 성장이 여권 파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불법 이민이나 범죄의 동기가 줄어들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죠. 이지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한국인들의 해외에서의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법을 잘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권의 힘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로 유럽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면 특별한 대우를 하나요? 이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많은 공항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을 환영합니다. 물론 경례까지는 과장이지만 분명히 다른 대우를 받아요. 예를 들면요. 자동 입국 게이트 사용 허용, 간소화된 심사 절차, 때로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까지도 포함됩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력 때문만은 아니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예요. 한국 여권의 위조율이 거의 0이라는 점, 한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이 매우 낮다는 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신뢰입니다. 이지훈이 보여준 통계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여권 위조 사례는 연간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한국인들의 해외 불법 체류율도 극히 낮았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가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이런 수치들이 바로 한국 여권의 힘이에요. 숫자로 증명된 신뢰도죠.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런 성과를 위해 특별히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지훈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외교 노력이었어요. 각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 체결, 여권 보안 기술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모범적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교육과 홍보였죠. 저는 이제야 한국 여권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이지훈과의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자 사쿠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오늘 회의 어땠어? 한국 여권 이야기 더 들었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쿠라와 리웨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대화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한국 외교관을 직접 만났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곧 사쿠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뭔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지훈의 발표 내용부터 개인적인 대화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진짜로? 한국 여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사쿠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응, 직접 데이터를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깨달았지. 나도 오늘 좀 더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들이 다 사실인 것 같더라. 저는 사쿠라도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리웨이한테도 얘기해줘야겠다. 응, 그래야겠어. 우리가 어제 한 말들이 너무 부끄럽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지훈을 다시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휴식 시간에 그를 찾아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사실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제가 런던에서 유학 컨설팅 일을 하는데 한국 여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거든요.
이지훈은 흔쾌히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에밀리 씨 같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도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편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편견을 인정하고 바꿔나가려는 의지죠. 이지훈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정말로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저는 사쿠라, 리웨이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서 저희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부끄럽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리웨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앞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어. 사쿠라도 반성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두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 이제부터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겠어.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한국 여권을 들고 자연스럽게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는 사람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대응,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이번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이라고 생각했던 이번 스웨덴 여행이 제게는 인생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하고 히스로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에서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영국 입국 심사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도 상당히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제가 영국인이라서 당연히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한국 여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이지훈이 보내준 자료들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여권 파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뤄낸 놀라운 발전상을 보여주는 지표였던 거죠. 저는 동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유학 컨설팅팀 회의에서 이번 스웨덴 출장에서 얻은 정보들을 공유했어요. 여러분, 한국 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동료들은 대부분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아시아 국가 중 하나 아닌가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긴 하지만 여권까지 특별할까요? 동료들의 반응은 며칠 전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들의 인식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 여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지훈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동료들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자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요? 저도 전혀 몰랐네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한국으로 유학 가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동료들의 반응이 바뀌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경험을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깨뜨린 스웨덴 여행이었어요. 블로그에는 제가 처음에 갖고 있던 편견부터 시작해서 이지훈과의 만남, 그리고 깨달은 진실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며칠 후 블로그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제 글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도 에밀리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글을 읽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들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일이었어요. 이번 스웨덴 경험이 있었기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 기술 발전 수준, 문화적 영향력 등 여권 파워 외에도 놀라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올 때 보여주는 성실함과 우수함을 직접 목격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런던 시내에서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한국 가족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그 가족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어설픈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예. 대형 박물관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저는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런던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현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그날 저녁집에서 저는 이지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된 생각들과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지훈님. 스톡홀름에서 만났던 에밀리입니다. 그때 주신 자료와 말씀 덕분에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 이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에밀리 씨,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 사이에 좋은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의 따뜻한 답장을 받고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주최하는 국제교육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한국 대학들의 부스를 방문하게 된 거죠. 한국 대학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영국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 대학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제가 말하자 한 교수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을 항상 중시해왔어요. 이제는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람회가 끝나고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런던에서 열린 또 다른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이민 정책과 여권 파워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지훈이 이번에도 발표자로 참석한 거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지훈님, 정말 반갑습니다. 에밀리 씨,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잠시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지훈은 매우 기뻐했어요.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발표도 들어보세요.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지훈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여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들의 여권 파워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아시아 국가들의 여권 파워는 급속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성장이 두드러지죠.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을 추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한국의 성장세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이지훈은 과거와 현재의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지훈이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말했지만 저는 이제 그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 스톡홀름에서 이지훈님의 발표를 들었던 에밀리입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 여권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여권, 유럽도 못 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청중들이 저의 솔직한 고백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님의 설명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정말로 세계 최강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실제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대학들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한국의 우수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권의 힘은 단순히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세계의 신뢰를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회의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저는 이지훈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감동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용기를 내어 제 변화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편견을 갖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편견을 고치려는 노력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 여권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겸손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교훈이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여권 하나가 바꿔준 제 인생,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권은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국가의 신뢰와 품격이 담길 때 비로소 특별해집니다. 오늘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고 저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